자, X1년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 물어봤습니다. 자, 희석주당이익 구할 때는 요구하지 않아도 기본 주당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분모에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하죠. 그래서 기초에 있던 유통 보통 주식수가 1000주죠. 그래서 1000주 기초부터 있던 거니까 적수가 곱하기 12분의 10입니다. 자, 그 다음 4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보통주가 200주 발행됐죠. 발행금액이 시장가치와 동일하다. 즉 공정가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통주 200주 증가했고, 자, 4월 1일 날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4월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제외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9달 동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9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10월 1일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권이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어 보통주 120주를 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보통주 120주가 증가했죠. 따라서 플러스 120주고, 자, 이것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10월, 11월, 12월 세 달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3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하면 1180주예요. 자, 그 다음 분자. 여기서는 주당 순이익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당 계속 영업이익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대신에 계속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계속 영업이익.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이 84만원으로 주어져 있죠. 84만원을 분자에 대입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은 회사의 계속 영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주의 계속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자체가 계속 영업이익이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보통주의 계속 영업이익이므로 이 자체가 우선주 배당금이 이미 차감된 후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냥 84만원을 기입했다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면은 이중 계산이 돼버려요. 문제에서 우선주에 대한 언급이 없기도 하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회사의 계속 영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자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자체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입한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 금액이 나왔고 계산하면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은 711.86원이죠. 자, 문제에서는 희석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 희석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구하는데 자, 먼저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 구할 때 분자 분모 금액 있죠. 요 금액을 그대로 쓰라고 했죠. 자, 그대로 써놓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잠재적 보통주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이 분모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기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 4월 1일 날 발행됐어요. 액면 상환 조건으로. 그래서 4월 1일 날 발행돼 가지고 쭉 있다가 10월 1일 날 신주 인수권이 행사돼 가지고 보통주로 전환이 됐죠. 자, 따라서 이것은 보통주로 최대한 빨리 전환됐다면 언제 전환된 겁니까? 단기 4월 1일 날 발행되었기 때문에 단기 4월 1일 날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봐야죠. 정기에 발행되거나 기초 시점에 발행됐다면 기초부터 전환됐다고 보지만 단기 4월 1일 날 발행되었기 때문에 전환 시점, 보통주로 전환될 시점이 빨라봐야 4월 1일이잖아요. 따라서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보통주로 전환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되어 봐야 최대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추가적으로 보통주가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4월부터 9월 말까지
4, 5, 6, 7, 8, 9 6달 동안의 보통주 발행이 추가되는 거죠. 자, 따라서 120주에 6달 120주에 6달이니까 12분의 6입니다. 10월부터 나머지 3달은 이미 기본 주당 순이익 구할 때 보통주 주식수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하면은 이중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발행일 4월 1일부터 보통주로 전환이 이루어진 10월 1일까지 6달 동안의 기간 동안만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6입니다. 12분의 9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에 모두 전환권이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모두 행사된 부분이죠. 기말년세까지 미행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분이고, 자,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 보통주의 평균 시장 가격이 주당 9,000원인데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6,000원이에요.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사채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보통주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 액면은 그대로 있죠. 사채 액면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인 납입을 통해서 현금 납입을 통해서 이게 보통주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은 사채가 없어지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 액면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행사되더라도 추가적인 납입이 없어요. 사채 자체가 없어지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와 같이 행사가격 6,000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6,000원만큼은 현금을 납입하고 보통주를 받는다는 거죠. 자, 현금을 제대로 납입한다면 보통주 평균 시장가격 9,000원만큼을 납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6,000원만큼만 납입하고 보통주를 받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입되는 비율은 몇 %예요? 현금 납입되는 부분은 9분의 6, 즉 3분의 2만큼만 납입하고 3분의 1은 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무상 발행 비율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무상 발행 비율을 곱하는 이유는, 자, 이 희석주당이익 구할 때 기본 전제가 현금 납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행사가격 6,000원만큼 현금이 납입되잖아요. 6,000원만큼은 회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유통되는 보통주를 줄인다고 보는 겁니다. 즉 현금이 납입되는 그 부분만큼은 희석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금에 납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이 무상 발행되는 비율만 곱해가지고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금액이 희석되는 게 아니고 현금 납입되는 부분은 희석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회사가 현금 납입액 가지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기 주식, 즉 보통 주식을 매입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금 납입되는 부분은 희석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금 납입되지 않은, 즉 무상 발행되는 3분의 1 부분만큼만 희석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 발행 비율을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분모를 계산하고, 자, 분자는 이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세후 이자 비용, 즉 전환사채 이자 비용 곱하기 1-세후를 곱한 금액만큼을 더해줬는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 금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액면 사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제로예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상환 할증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문제에서는 액면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상환 할증금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상환 할증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그 상환 할증금의 이자 비용만큼은 발생되지 않죠.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상환 할증 조건이면은 상환 할증금의 이자 비용 곱하기 1-세율 그 부분만큼은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여기 더하는 금액이 전환사채 이자 비용 곱하기 1 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여기 더하는 금액이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 곱하기 1 세율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상환할증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은 당연히 제로고 제로 곱하기 1 세율 해봐야 제로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더하는 금액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700원 나오죠. 그래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 주당이익보다 항상 더 작아야 되죠. 이렇게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4번이에요.